오부 경제 문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의장은 문재인이었고 부의장이 김광두였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이라고 박 정권 때도 그 아이디어를, 경제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핵심이었죠. 자, 이분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충고나 건의를 듣지 않자 그만두겠다고 해서 결국 그만두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정권마다 이 경세가들이 정권의 끈을 대어서 자신의 뜻을 펴거나 출세하려고 시도를 하지만은 어느 시점에서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김광두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다. 박근혜 정권도 이런 분을 중용해서요, 제가 볼 때 경제부총리나 좀 시켜서 했더라면 괜찮았을 건데, 지금 박근혜 정권의 경제부총리를 누가 했느냐, 기억나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청와대 무슨 경제비서관이니 경제수석이니 이런 자들도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실언을 하거나 실수한 사람들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 김광두 교수가 이제 경제 위기를 걱정할 때라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냈습니다. 경기 지표가 가파른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외환위기 걸프전 때 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MB 때의 2008년 또 걸프전이 일어나서 이 달러 가격이 그리고 석유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 그런 상황인데, 정부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고 한다. 이제라도 위기 극복에 나서야 된다 말을 했고, 작년 5월부터 이미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 접어들었고, 요즘 정부 말을 들으면 즉 거시경제가 탄탄하다, 통계는 괜찮은데 현장과의 괴리가 있다, IMF 악몽이 지금 떠오른다는 겁니다. IMF가 2달도 안 남았던 시점에 경제부총리가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경제 주권을 IMF에 넘겨줬다. 통계청은 올 초 기준을 바꾼 뒤에 하강 속도가 완만해져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억지로 주장하지만은 옛날 기준을 적용할 때는 지금 침체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급작스럽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광두 석좌 교수는 경기 침체 속도가 가파른 정도로 이렇게 계속 심화되어 악화되고 있다면서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가 거시가 탄탄하다라고 한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경기 지표가 IMF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페이스북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경제 분석 글을 올려서 정부가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해왔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경제가 이렇게 되어서 잘 해볼라 했는데 국내외 여건이 좀 좋지 않았고 우리도 무능했다. 그래서 앞으로 정파를 초월해서 이 경제적인 최고 실력자들을 모시고 위기를 막기 위해 최선을 하겠다. 좋아지기는 당분간 어렵다. 허리띠 좀 졸라매자.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상식이 있는 놈들이죠. 이거는 아주 비상식적인 놈들입니다. 자, 그는 현재 경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의 최근 흐름과 5년간의 흐름을 비교해 봤는데, 그 결과 순환 변동치가 작년 초부터 매우 가파르게 떨어지더니 지난 5월부터 최근 5개년 표준 편차보다 2배 낮은 값을 뚫고 내려갔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최근 경기가
지난 5년간의 경기보다도 크게 안 좋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순환 변동치라는 수치가 직전 5년간의 표준 편차의 2배 하한을 밑도는 것은 걸프전이 터지던 93년과 외환위기 때인 98년 두 번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경제 지표가 매우 심각하다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데 정부는 현실을 애써 부정하고 있다. 외환위기로 IMF에 국가의 주권을 넘기기 2달도 안 남았던 시점에 경제부총리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기초가 튼튼하다고 말을 했던 악몽이 떠오른다. 이제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전반의 개혁에 속도를 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청이 올 초에 관련 통계를 조정한 뒤에 순환 변동치 감소폭이 완만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통계청장을 이 정부의 청와대 요구대로 자료를 만들어주는 연구원을 보냈지요. 그러니까 이 친구 보고 통계 수치를 정부 쪽에서 이렇게 잘 나오는 쪽으로 다 바꿔라고 해서 그래서 장하성이가 연말만 지나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한 이유가 이 친구가 처음 가서 바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통계라는 걸. 그러니까 몇 달간 통계를 각종 수치 기준을 바꾸는 작업을 한 뒤에 1월 달부터 내놓은 수치에서 이제 추락하는 수치가 완만해지도록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조정해서 순환 변동치 감소 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진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유발했다는 겁니다. 통계청은 순환 변동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과 그 가중치, 연간 조정 등을 통합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김강두 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부가 이제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전반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교육 시스템, 직업훈련 시스템 등을 다 개혁하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김광두 원장뿐만 아니라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분도 경제학계에서 유명하지요. 문재인 정권 2년 출범 세미나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침체는 역대급 침체라며 설비 투자가 1997년, 2012년 이후 처음으로 1년 연속 감소 중이고 수출이 크게 부진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경기가 명백하게 내리박히고 있다라는 공식 선언도 다음 달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전문가 자문회의가 23일 열리고 곧 이제 그것이 경기 순환 분석에 대한 이 한국은행 등 국가의 주요 경제 부처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6월 17일 날 국가통계위 경제분과위원회에서 경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는가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경기 순환 주기상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부분을 따로 지금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라는 것은 회복됐다가 그 다음에 하강으로 갔다가 하는데 지금 완전히 하강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세금이 이제는 더 안 거친대요. 요 몇 달.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자들은 짜내기만 하면 어지간히 거쳐질 거라고 했는데 세금이 잘 안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부유세를 인상시켜 가지고 세금을 거두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일단 부자 정세부터 지금 언급을 하고 서민 반발을 피해 가겠다며 여권 내부에서 지금 정세론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소득이 500억이 넘으면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이제 법인세를 지금 단계를 둬서 소득이 높은 이
기업들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법인 세율을 인상시키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억이 넘으면 법인세가 22%, 3천억이 넘으면 25%인데 이걸 갖다가 500억으로 낮춰가 3천억에서 25% 적용되는 구간을 그래서 사실상으로 더 거두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개인의 소득세에 대해서도 과세 표준 1억 5천만 원을 현재에서는 8,800에서 1억 5천 같은 경우에는 35%, 1억 5천 초과분은 38에서 42%를 때립니다. 세금이 이 42% 이게 적은 겁니까? 이러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세금이 종합소득세는 또 10분의 1이 더 붙지요. 자, 이렇게 때리는데 이것도 또 더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이 옛날에 그러니까 90년대에 정해진 거라서 이제는 8천만 원이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니까 그 위에다가 더 때리자. 세율을 높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근로자 1,800만 명 월급 받는 근로자 중에 740만 명이 각종 공제 감면을 받아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세금을 안 내는 근로자의 비율이 41%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금은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기업 일부 그리고 아주 소득을 많이 보는 일부의 사람들만 세금을 내는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미국의 법인세가 35에서 21%로 내려왔고 잘 모르는데 일본의 법인세가 지금 20%로 떨어졌어요. 내년부터 적용된답니다. 그리고 영국의 법인세가 지금 17%로 내년부터 적용된대요. 프랑스가 33.3% 프랑스 세금이 센 나라였는데 법인세가 25%로 2022년부터 적용된대요. 그런데 한국은 22%이던 것을 25%로 작년에 올렸죠. 그런데 기존에 3천억 이상 매출에서 500억 이상 매출을 25%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돈 거두는 데는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은 추경이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지 돈이에요. 저렇게 뻔뻔하게 계속 공식 예산 외에 추가로 더 해달라고 국회한테 이야기할 때는 저런 거 할 때만 공손해. 나머지는 국회 보기를 우습게 알면서요. 국회가 문재인 무슨 거수기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보면 불안한 골드러시라고. 골드러시가 뭐겠습니까? 금을 향해서 몰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이 19세기에 서부에서 금이 발견되니까 당시 황무지 사막이던 서부에 금캐로 다 갔던 그런 골드러시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미중 무역 분쟁에 이러한 위기에 이 악재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이제 돈을 전부 내 재산을 지키자 해서 금 투자로 몰려가고 그래서 지난달에 2배 금 지금 수요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달러나 채권에다가 지금 돈이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 같으면 미국의 국채 이런 게 제일 안전하겠지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정시에서 발을 빼고 달러나 채권으로 몰려가면서 지금 불황이 깊어지면서 부동산 규제도 지금 강화되면서 부동산이 맛이 갔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부동산에 잠겨 놓던 사람들이 전부 안전자산으로 가고 있는데 환율이 치솟자 이제 주식 대신에 달러로 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화폐 개혁 소리까지 번지니까 금이 분기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장안에 곳곳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에 대한 괴담이 지금 이렇게 번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화폐 개혁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니까 지 필요하면 화폐 개혁을 해서 과거처럼 시간을 정해서 바꿀 수 있는 화폐를 한정하고 또 일정 정도 이상의 돈은 출처를 소명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즘 주식 시장 돌아가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이게 주식이 아니라 거의 추풍 낙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미중 무역 갈등의 후폭풍이 예전보다 매우 심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가 환율 변동폭이 확대될 가능성에 우려를 했습니다. 이제 지도 이 말을 안 할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호주의 예상외의 선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호주에는 우파들이 자유당, 국민당이 합쳐서 자유국민연합으로 대응을 했는데 출구조사에서도 우파가 질 거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실제 개표를 해보니 극적으로 과반수에 두석 미달되면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주 유력한 언론들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호주의 자유국민연합은 2년 동안 여론조사에서 계속 이 야당인 노동당에 밀렸다는 겁니다. 총선 직전까지 내분에도 시달렸대요. 그래서 총선 출구조사에서 선호도가 48%로 노동당의 52%에 4%나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표 초중반에도 열세였는데 막판에 노동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자 공업지역인 빅토리아주에서 아주 그냥 선전을 거듭해서 마지막에 판세를 뒤집었대요. 자, 그래서 호주 사람 다수가 최저임금 인상, 부자 증세에 급속한 온실가스 감축 등 노동당의 파퓰리즘적인 정책을 두려워해서 다수가 친시장적인 우파 보수당으로 돌아서서 그렇게 이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이 승리가 트럼프가 2016년에 힐러리를 이긴 승리로 평가되는데요. 그 당시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경제 부흥,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해서 침묵하는 다수의 표를 끌고 모아서 힐러리한테 이겼지요. 다 힐러리가 낙승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경제 흔히 이런 위기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선거를 92년에 아버지 부시와 그다음 풋내기 클린턴이 붙었는데요. 당시 거의 존재감이 없던 빌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 그때 이 중동 전쟁에서도 1차 걸프전에서도 이겼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 부시를 이길 거라고 아무도 안 봤는데 공약이 있어 이카노미, 문제는 경제다, 이 바보야, 이 스투피드라고 내어걸고 현직 대통령인 이 아버지 부시를 이겼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의 경제가 너무 안 좋았다라는 거죠. 자, 이 지금 한국 경제 칼럼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프랑스 마크롱도 지지가 20% 초반대까지 떨어졌는데 최근 30%로 회복이 됐는데 경제가 조금 살아나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중남미의 좌파들이 급속하게 득세해서 대부분의 나라의 좌파 온상이었는데 최근에 이 만성적인 부정부패, 무차별적인 복지, 공무원 정원 등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지금 좌파 정권의 경제에 는들머리를 내고 지금 우파 정권들로 대규모 이렇게 갈아치우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 정권이 지금 수습을 못할 거다. 그러면 이게 내년 총선까지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느냐. 매우 빠른 속도로 무너질 거다. 그러면 총선에서 한국당이 바보라도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추경을 풀거나 이런저런 장난을 쳐서 경제 붕괴되는 부분들을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막으려고 할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 그냥 피부로 조금 느끼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수치나 통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 정권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니라고 잡아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조작해서 잡아떼서 그냥 밀고 가는 것이 내년 총선까지 낫지, 이걸 인정하고 이걸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러면 점점 진실이 더 드러날 거라고 보고 아예 그냥 경제 위기가 아니다, 튼튼하다, 현장과 통계의 차이가 있으니 좀 기다려라, 이렇게 1년을 버티기로 작정한 걸로 보입니다. 자, 정말 어리석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그 마지막으로 붕괴되고 있는 부분에 공매도가 심각합니다. 공매도라는 게 영어로 뭐 숏세일링이라 해가지고요. 내리갈 때 이제 주식을 빌려서 걸어서 이제 나중에 그 주식을 팔아서 이제 갚는 거죠. 그런데 자기 주식이 아닌 주식을 가지고 내리가는 쪽으로 이렇게 빌려와서 파는 이 차입 공매도, 이것이요 지금 얼마나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외국인 놀이터라고 합니다. 대량 보유 공시 97%가 외국인이고 국내 개인 투자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더 침체되면서 내리가니까 아예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지금 투자자 기관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지금 공매도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은 뒤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자 100주에 10,000원이었는데 100주에 8,000원이 되면 자기가 10,000원에 빌려가지고 주식을 빌려서 주식으로 갚아요. 그러니까 8,000원에 자기가 이제 이 싼 값에 사서 그대로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일 때 남주식 빌려갖고 팔아놓고, 그러니까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안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빌려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면 나는 오랫동안 갖고 처박아 놓으려고 하면 그 사람 걸 빌려갖고 저거들이 돈 안 들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쌀 때 사서 갚아서 차액을 남기는 기법으로요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거를 허용해 주고 있느냐. 그거는 증권회사가 거래가 많이 되면 수수료를 떼니까, 그러니까 지주식 아니고도 수수료 먹는 놈들을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주식시장이 억만진창인데 공매도에 거는 놈들은 내려가야 돈을 버니까 주식 가격이 폭락하도록 장난을 치는 것이 유명한데요. 그래서 한국의 주식 몇 개 종목은 아예 공매도하는 놈들 때문에 매일 작살이에요. 그래서 이거 금지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식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투기적 요소가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상식적으로 해야지. 자, 이런 식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지속적으로 주식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공매도꾼들까지 설치게 되면 주식에서 속상한 사람들요 다 병들어 죽습니다. 이거 금지시키길 바랍니다.